특이한 기자들 산업 2부 박동준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면서 특수를 누려야 할 위스키 업계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년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 저도주 위스키는 시장 위축에도 홀로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한 저도주 트렌드에 글로벌 주류 업체도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잡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논란들의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은 위스키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박 기자, 사실 저도 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업계가 힘들다는 건 예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위스키 시장이 고점을 찍은 2008년 한 해에만 284만 상자가 팔렸습니다. 한 상자는 500ml 16병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는 전체 판매량이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131만 상자가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감안해도 전년인 2017년 159만 상자에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시장이 감소한 셈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저도주 위스키는 고공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에 저도주 위스키가 처음 나온 거는 지난 2009년입니다. 골든블루의 전신인 수성무역이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36.5도 위스키 골든블루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2011년 현재 경영진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지금의 골든블루로 바꿨고 다음해인 2012년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나온 2012년 이후 저도주 위스키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2012년 5만 9천 상자가 팔린 이후 초기 몇 년간은 1년 만에 시장이 2배가량 성장하고 2017년에는 70만 3,700 상자가 소비됐습니다. 5년 만에 12배 정도 커진 셈인데요. 지난해도 11월까지 67만 상자가 출고돼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12배라는 수치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여기가 이렇게 통한다 싶으면 다른 업체들도 다 여기에 좀 진출을 할 것 같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초반에는 저도주 위스키의 돌풍을 찻잔 속 태풍이라고 글로벌 주류 업체들은 치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골든블루가 나오기 전인 2009년 당시만 해도 디아지오 코리아와 페르노리카 코리아 두 업체가 각각 시장 점유율 34%, 31%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주 위스키를 앞세운 골든블루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두 업체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디아지오 코리아와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2015년 각각 저도주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당시 나온 제품들은 두 회사의 로컬 위스키를 바탕으로 해서 디아지오는 윈저 아이스와 윈저 레어를, 페르노리카는 에클라 바이 임페리얼을 출시합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골든블루와 똑같이 무연산이면서 40도 미만의 저도주입니다. 특히 골든블루에 비해서 도수를 더 낮게 책정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윈저 아이스와 레어는 35도고 페르노리카는 좀 더 파격적으로 31도를 내세웠습니다. 페르노리카는 파격적인 알코올 도수로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들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참패를 했고 페르노리카의 에클라는 시장에서 단종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진 건데 단종이 됐을 정도로 됐고 어떻게 전략 바꿔서 다른 작전을 짰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네, 도수를 낮춘 전략이 실패를 하자 2016년부터는 연산을 강조한 전략으로 나왔는데요. 골든블루 제품이 무연산임에도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무연산 위스키 골든블루 흥행으로 골든블루는 페르노리카를 제치고 국내 위스키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7년부터는 정통 위스키를 놓고 따져봤을 때 윈저를 제치고 1위 브랜드 자리를 꿰차는데요.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는 미투 전략이 실패하고 나서 골든블루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도주 제품을 연산 제품으로 바꿉니다. 경쟁사인 골든블루의 저도주 제품들이 무연산인 것을 겨냥한 건데요.
디아지오는 2016년 11월 윈저 시그니처 17을 출시하면서 17년산 원액을 썼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페르노리카도 2017년 11월 연산 위스키 스무스 17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해당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무연산 제품인 골든블루와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디아지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스키 제품의 연산을 강조한 How Old Are You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근데 위스키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술을 좀 무지해서요. 연산하고 무연산하고 이거 어떤 차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위스키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야겠는데요. 예. 위스키는 메가나 곡물을 발효한 뒤 증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후 오크통에 저장해서 숙성시킨 것으로 최소 3년 이상이 돼야 해당 원액을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스키 증류소에서 숙성된 연수에 따라서 몇 년산 원액이라고 표시합니다. 12년 동안 증류소 저장 창고에서 있었으면 12년산 원액, 17년 동안 있었으면 17년산 원액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위스키는 다양한 위스키 원액을 섞은 만든 것으로 이를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수많은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수가 낮은 원액으로 제품에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키를 만드는데 99.9% 17년산 원액을 사용했을지라도 12년산 원액을 단 한 방울만 사용해도 해당 제품은 12년산 위스키가 됩니다. 무연산 위스키는 이 같은 연산을 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위스키 원액으로 만들었지만 몇 년산 원액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연산이랑 무연산이랑 그냥 이렇게 표기해서 소비자들 알면 되지.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골든블루가 2012년 연산 제품인 골든블루 12년을 골든블루 사피루스로 바꾸면서 연산을 없앴습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산 제품이던 골든블루 17년도 무연산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업계가 문제 삼는 거는 골든블루가 기존 제품의 리뉴얼 과정에서 염산을 없애는 대신에 출고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연산인 제품을 출시하면서 연산인 제품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도 같은 이유에서 골든블루와 디아지오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무연산 위스키가 소비자를 기만해서 해당 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골든블루 측은 위스키 품질은 연산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스키 품질은 메가의 종류, 증류 기술, 오크통 품질, 블렌딩 등 수많은 조건으로 결정되는데 연산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소비자는 현명해서 연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었다면 이미 예전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거고 오랫동안 골든블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골든블루의 품질을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연산으로 하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은 왜 똑같이 받거나 더 비싸게 받냐.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골든블루 측에서는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골든블루는 두 회사의 연산 마케팅 공세에 저도주 시장에서 자사 제품만 100% 위스키 원액을 쓴 정통 위스키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의 저도주 제품은 위스키 원액에 첨가물을 넣은 스피릿 드링크, 국내에서는 기타주류로 표시합니다. 이에 비해서 골든블루는 100% 스카치 원액을 사용한 위스키입니다. 또한 골든블루는 정통 위스키와 첨가물이 들어간 위스키의 가격이 똑같은 타사의 가격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골든블루는 지난달 팬텀 D 오리지널 17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제품군 중 비슷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출고가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가격 정책에 대해 100% 원액이 들어간 위스키와 첨가물이 들어간 위스키는 가격이 똑같을 수 없고 가격에 차등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는 골든블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산 제품이 무연산 제품보다 더 저렴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00% 위스키 원액을 사용하지 못한 점은 SWA, 스카치 위스키 협회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저도주 위스키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제품을 준비를 했지만 SWA 협회사인 두 회사는 알코올 도수 40도 미만의 위스키는 만들 수 없다는 협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미량의 첨가물을 넣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의 저도주 제품의 스카치 원액 비중은
99.98%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위스키 시장의 동태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동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